안녕하세요. 바이오놀드입니다. 6년 동안 500% 성장한 ARKK ETF 매달 적립식으로 10년 장기 투자 시 평가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선 과거의 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시는데 이 영상은 참고만 해 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ARKK ETF의 5년치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치라고 하는 게 최근 5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의 ARKK ETF의 전체 수익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RKK ETF의 상장일이 2014년 후반기이기 때문에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은 ARKK 전체의 수익률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QQQ와 SPYG, IVB ETF 차트와 함께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을 보시면 이게 바로 ARKK ETF의 이제 5년치 수익률이 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해서 502%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배가 성장한 어마어마한 그런 괴물 같은 그런 ETF가 되겠죠.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은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보유 수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QQQ ETF가 되겠는데요. QQQ ETF의 그러한 수익률을 보면 5년 동안 이제 208% 성장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3배 성장을 했네요. 그런데 ARKK는 6배 성장했으니까 뭐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잘 나가는 QQQ도 ARKK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은 제가 또 투자하고 있는 SPYG인데 5년 동안 137% 성장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녹색 선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대표적인 ETF인 IVV가 되겠습니다. IVV도 5년 동안 104%니까 5년 동안 2배 성장한 거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이 5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ARKK에 비해서는 한참 낮은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RKK ETF의 최근 6년간 수익률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연도별로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도부터 까지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2014년 10월 30일 날 상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해년마다 이제 수익률을 가져왔는데요. 작년에는 워낙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가지고 작년 한 해만 148.73% 성장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이제 작년 한 해만 이제 2배 반 성장을 했네요.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이제 34% 성장할 때도 있고 그냥 0.30% 성장할 때도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마다 그래도 지난 6년 동안 31%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1%면 엄청난 이제 수익률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S&P 500 지수를 추정하고 있는 IVV가 지난 수년 동안 해서 연평균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3배 의 수익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 31%로 매달 적립식으로 10년을 투자했었을 때의 그러한 금액을 평가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기 위해서 복리 계산기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캘큘레이터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컴파운드가 복리, 인터레스트가 이자, 캘큘레이터가 계산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캘큘레이터 데일리, 먼슬리, 이얼리가 이제 첫 상단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 주셔서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더보기 밑에 아래에 복리 계산기 링크를 또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를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도 되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링크를 이제 타고 들어가시거나 이제 컴파운드 인터레스트 캘큘레이터를 구글에 치시면 이제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원화가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달러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초기 자금이 돼요. 그래서 초기 자금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입력하셔도 돼요. 뭐 자기가 지금 뭐 10,000불 정도는 있다. 그러면 10,000불 입력하셔도 되고 뭐 10만 불 있다 그러면 10만 불 입력하셔도 되고 뭐 1,000불 있다 그러면 1,000불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초기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우리가 ARKK ETF의 연평균 수익률이 이제 31%라고 했으니까 이제 31%라고 적었고, 이제 연복리이기 때문에 이열리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은 이제 10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파운드 인터벌은 우리가 이제 원래 이게 기본값은 이제 먼슬리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복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열리로 바꿔 주시면 돼요. 꼭 바꿔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디파짓 어마운트는 저는 한 달에 한 1000불을 넣는다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꼬박꼬박 이제 1000불씩 불입을 하는 거예요. 뭐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저는 뭐 정해진 날짜가 있으면 그 해당 날짜에 이제 1000불씩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슬리이기 때문에 이제 월 투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1000불을 지금 환율이 1달러에 정확히 1000원은 아니지만 계산하고 설명드리기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기 편하게 1000원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되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이제 넣는다라는 전제하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위에 캘큘레이터를 누르시면 계산이 돼서 나오실 거예요. 그럼 연평균 31%의 수익률이란 해서 이 수익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2년 3개월마다 원금이 이제 2배씩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2년 3개월마다 원금이 2배씩 늘어난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그런 이제 투자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서울 부동산을 보면 2015년도부터 해서 현재 2021년도까지 해서 한 2배 정도 이제 서울 부동산이 이제 올랐잖아요. 서울 부동산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런데 ARKK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3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니까 서울 부동산의 한 절반의 시간밖에 들지 않는데도 수익금이 이제 2배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서울 부동산이라는 게 또 2015년도부터 해서 2021년도까지 해서 이제 최근 5년간 갑자기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한 것이고 2010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보면 그렇게 2배씩 성장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횡보할 때도 많았고 뭐 찔끔찔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였는데 최근 이렇게 5년간만 지금 한 2배씩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3개월마다 원금이 이제 2배씩 늘어난다고 한 것에 대한 이 근거가 뭐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이 이제 제시한 바로 복리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용하는 치리법칙에 근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치리법칙은 이제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계산해주는 그런 공식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쉬워요, 여러분. 70일을 놓고 그다음 수익률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70일 갖다가 수익률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니까 31%였기 때문에 ARKK의 연평균 수익률은 그래서 72일을 30일로 나누게 되면 2.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2.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3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3개월이 걸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이 이제 2배 되는 데는 이제 ARKK의 31% 수익률로 이제 2년 3개월이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까 그 캘큘레이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러한 표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녹색이 이제 토탈 디파짓이 되는데요. 토탈 디파짓을 보시면 이제 제가 순수하게 이제 노동에서 넣은 돈이죠. 매달 1000불씩 이제 1년이 되니까 12,000불이 되고 그 다음에는 24,000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왼쪽에 2열 이게 바로 이 연도수가 되는데 1년부터 이렇게 10년 이렇게 나와서 총 10년을 부으게 되면 12만 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토탈 인터레스트는 이게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빨간색 박스를 이렇게 쳐 놨습니다. 토탈 인터레스트는 이제 총 이자가 되는데 이제 주식은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복리로 해서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자만 10년 동안 총 복리로 봤었을 때 이제 49만 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금을 제가 12만 불밖에 안 넣었는데 이자만 해서 4배가 이제 불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그러한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는 이제 토탈 이제 잔액이 되는데요. 바로 토탈 디파짓인 제 원금과 이제 토탈 인터레스트 그 복리로 굴러가는 이자를 합쳐서 이제 나오는 금액이 2년째가 됐을 때 이제 3만 1000불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31% 수익률이라는 게 2년 3개월마다 이제 2배씩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2년 3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3만 1000불에서 이제 2배가 되는 이제 한 6만 불 정도가 되는데 이제 8만 5천 불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2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 것은 왜냐면
제가 이제 매달 1000불씩 넣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2배가 넘는 수익률, 그러니까 2배 이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년차의 수익률을 봤고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이제 6년차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5,000불의 2배니까 16만 불 정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17만 8천 불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매달 1000불씩 넣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수익금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6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난 8년 뒤를 보게 되면 이제 8년째를 보게 되면 이제 17만 불의 이제 2배인 이제 34만 불이 돼야 되겠죠. 이제 33만 불이 됐습니다. 이 33만 불이 이제 된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연애에 이제 2년 3개월마다 이제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2년 하니까 조금 2배가 안 되는 그러한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리는 계속 눈덩이로 이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제 매달 붙는 금액도 조금씩 이제 1000불이 이제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째가 됐을 때는 또 2배인 66만 불이 돼야 되는데 61만 불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년 2배가 되려면 이제 2년 3개월이 돼야 되는데 이제 3개월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약간 2배가 안 되는 금액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년 3개월마다 하면 이제 2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년, 2년씩으로 이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뒤로 갈수록 이제 2배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2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정확히 이제 2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초기에는 이제 2배 이상이 됐던 이유는 이제 제가 1000불씩 이제 넣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1000불에 이제 힘이 좀 있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금액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복리로 굴러가는 그 속도보다도 제가 우선 매달씩 1000불씩 넣는 게 더 효과를 발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이제 붙게 되면 매달 이제 1000불씩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00만 원, 이제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하고요. 매달 100만 원씩 이제 10년을 넣게 되면 제가 총 손에 쥐는 돈은 이제 6억 1000만 원이 이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로 어마한 금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6억 1000이면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 강북에 그냥 조그만 아파트 한 20평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새 아파트는 뭐 힘들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할 때 꼭 매도를 해야지만이 내 이제 수익금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압박,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내 돈을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리를 누리려면 이 평가 금액의 2배가 되고 이 4년치 평가 금액에 또 2년이 지난 6년이 됐을 때 또 2배가 되고 또 6년에 2년이 지난 8년치에 됐을 때 이 평가 금액이 계속 이제 2배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2배, 2배, 2배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중간에 만약에 한 2년치에 이렇게 많이 내가 뭐 3만 1000불이나 수익을 냈네 그리고 이때 팔아버리게 되면 이 다음 수익률을 복리로 이제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2년 뒤에 이제 2배가 늘어나는 그런 복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우상향하는 이제 자산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걸 팔지 마시고 최대한 10년 정도는 보유를 하고 계셔야 이 2배 원금이 이렇게 ARKK 기준으로 이렇게 2배씩 상승하는 2년 3개월마다 2배씩 상승하는 그런 복리를 누리실 수 있다라는 거.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6억 1000이라는 돈을 마지막 10년 차에 얻기는 쉽지 않다. 물론 그 장기 투자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장의 흐름에 사람은 심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투자하실 때 ETF든 개별 주식이든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내가 확실하다. 이거는 뭐 내가 평생 안 팔아도 되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면서 발견해 나가시면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왼쪽은 이제 돈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연도가 이제 오른쪽 아래는 연도가 나와 있는데 10년까지 해서 이제 1년부터 10년까지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밸런스는 이제 제가 처음에 초기 자금이 이제 0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니셜 밸런스는 계속 10년 동안 똑같이 이제 0으로 가고 있고요. 토탈 디파짓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12,000불씩 이제 늘어나게 되잖아요. 1년 차에 12,000불, 그 다음에 2년 차에 24,000불. 정직하게 제가 12,000불씩 넣었을 때 이제 정직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커져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이제 토탈 인터레스트가 되는데요. 이제 제가 아까 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더해지는 그런 복리로 이제 굴러가는 그냥 이자만을 이제 나타낸 것이 바로 주황색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노우볼링 효과라고 하죠. 눈덩이도 우리가 처음 굴렸을 때 작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덩이가 점점 통제 불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커지는 것처럼 이렇게 복리도 이렇게 토탈 인터레스트도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10년에 총 이제 가지게 되는 금액은 제가 월마다 불입한 그런 돈 이제 12만 불과 그 다음에 이자를 합쳐서 이제 6억 1천만 원 정도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요. 이렇게 6억 1천만 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이앤홀드였습니다.